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는 배경에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등과 같은 배경을 해 놓고요. 그 앞에서 촬영을 한 영상에서 그 배경을 빼고요. 빠진 배경에 뭐 다른 화면과 이제 합성을 해주는 이런 작업을 말하는데요. 뭐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CF 등에서 뭐 거의 사용을 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컴퓨터 그래픽의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크로마키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제 크로마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몇 개의 클립을 적용을 한 상태인데요. 드라이브, 그 다음에 크로마키 그린, 그리고 크로마키 블루.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폴더에서 이미지 6번 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퀀스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블루 스크린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크로마키 블루를 끌어다가 뉴 아이템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잠시 확인해 보죠. 자, 블루 스크린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 CS6 자,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시간입니다. 예, 뭐 포토샵에 대한 그런 강의인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이 배경이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된 이 영상의 배경을 빼고 그 뒤에 자, 여기 이미지 6번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여기 크로마키 블루라는 요 클립을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6번은 요 아래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딱 맞춰주면 되고요. 자, 일단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사실 지금의 요 비디오 클립은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이 된 영상인데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합성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지금의 프리미어를 통해서 이렇게 크로마키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버추얼 스튜디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별도로 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로마키 블루 자, 여기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펙트로 가봅니다. 자, 이펙트로 가서 비디오 이펙트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키라고 있죠. 키를 열어줍니다. 자, 키를 보니까 또 키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또 많네요. 그죠? 예,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알파 채널에 대한 키를 빼주는 좀 알파 어저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스크린 키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블루 스크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마키는 뭐 비슷한 효과이지만 크로마키를 적용하면 특정한 색상을 지정을 해서 지정된 색상을 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컬러키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그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퍼런스 매트는 이제 이러한 이제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이 된 영상이 아니라 뭐 자연이죠. 자연을 배경으로 아니면 뭐 도시의 뭐 빌딩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배경을 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배경이 이제 움직이지 않은 그런 물체였을 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사물이었을 때 효과적인데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그대로 이제 빠지는 그런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앞에서 이제 누군가는 움직이겠죠. 그 움직임이 있는 그 대상은 그대로 놔두는 이제 그런 방식의 키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 과정 쪽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인데요. 자, 그리고 A 포인트 가비지 매트, 그 다음에 4 포인트 가비지 매트, 그 다음에 뭐 16 포인트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지금의 요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이제 마스크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포토샵에서도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가 지정된 부분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사용이 됩니다. 뭐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16 포인트를 사용을 해보죠. 드래그해서 크로마키 블루 클립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동을 해보면 자, 이제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 이제 매트 영역입니다. 자, 마스크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 영역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빠지죠. 예, 투명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지금은 자, 요 지금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요 여자의 모습을 그죠? 정확하게 포인트로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작업에서는 자, 지금의 이 가비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특정한 뭐 이런 그죠? 얼굴 부분이나 간단한 그런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삭제해 주고요. 자, 나머지 뭐 여기 A 포인트, 4 포인트도 역시 해당 개수만 다를 뿐 똑같은 역할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기에 대한 루마 매트, 뭐 이미지 매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블루 스크린 요 키하고 자,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울트라 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블루 스크린 키는 지금 뭐 블루 매트를 통해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빠지겠네요. 예, 드래그해서 크로마키 블루 클립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적용되니까 파란색 부분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파란색 부분은 빠졌는데요. 지금 빠지지 말아야 될, 자, 요 여자의 모습 있죠? 예, 요 여자의 모습도 자,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여기 지금, 블루 스크린 키가 있는데요. 자, 열어서, 스레시홀드는, 키를 이제, 유사 영역이죠. 유사 색상 영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현재 100%로 되어 있고요. 자, 수치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영역의 한계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컷 오프 그죠? 컷 오프와 같이 병행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은 지나치면 또 반전이 되고요. 자, 적절하게 컷오프와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해서 빼고자 하는 그 색상 영역만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치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 파라미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스무싱은 이제 경계 부분입니다. 이 빠지고 난 경계가 좀 찌꺼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부드러움 스무싱을 하이로 해주면은 이제 경계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블루 스크린 키는 상대적으로 파라미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키 작업을 하기에는 다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자, 여기 마스크 원리를 사용하면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마스크로 처리가 되는데요. 불투명한 부분이 요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영역은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의 이제 마스크 원리를 통해서는 요 빠진 부분과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상태를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를 해보면 이렇게 빠진 것 같은 전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표현이 되는 요 부분은 어두운 색, 밝은 색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 상태로 보여주면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블루 스크린 키는 이와 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여기 좀 지워볼까요? 자, 지워주고요. 네,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영상, 비디오 1번 트랙, 그리고 크로마키 그린이죠. 그린은 위쪽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길이가 좀 차이가 나네요. 뭐 길이를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지만, 자, 레이스 트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그냥 맞춰봅니다. 자, 아무래도 좀 그죠? 한쪽이 짧으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자, 보면은 자, 한쪽은 자, 하나는 이제 그죠? 고속도로인가요? 자, 자동차를 타고 주행을 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위쪽의 화면은 그냥 스튜디오에서 앞에 그린 스크린을 설치를 해 놓고 운전을 하는 그 신용만 하는 그러한 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이죠. 이 초록색 매트를 빼주면은 요 매트 빠진 부분에 이제 드라이브 하는 주행을 하는 그 모습과 합성이 되겠죠. 그럼 마치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는 그런 느낌의 장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 봅니다. 이펙트 패널로 가서요. 자, 울트라 키를 사용을 해보죠. 아무래도 울트라 키가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키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끌어다가 크로마키 그린 쪽에 갖다가 적용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역시 컬러 키에서 뺄 컬러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해서 색상을 직접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자, 스포이트를 가지고 빼줄 그 색상을 화면에서 콕 찍어줍니다. 자, 그럼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빠진 모습을 보니까 자, 뭐 거의 완벽하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경계 부분도 거의 완벽하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울트라 키는 이처럼 아주 강력한 키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나머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세부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자, 아웃풋은 현재 컴포지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이요. 여기도 이제 알파 채널이 있는데요.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빠진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 그리고 빠지지 않은 부분은 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채널 요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이 빠지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밖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겠죠. 됐고요. 자, 그다음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뭐 그 안에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죠. 자, 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일반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긴 트랜스페런시입니다. 투명도에 대한 설정이죠. 투명도에 대한 설정. 자, 값이 높아지면 이제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투명도에 대한 설정. 주로 이제 처음에는 요 경계 부분이죠. 빠지고 난 이 경계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수치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50%.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등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한 자, 설정이고요. 자, 컨트롤 Z. 이번에 이제 섀도우,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제 설정이죠. 컨트롤 Z. 자, 토글러스는 그 한계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매트 클린업이 있습니다. 자, 매트 클린업은 빠지고 난 경계에 대한 자, 그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초크가 있는데요. 초크는 대표로 이제 밀어내는 것처럼, 깎아내는 것처럼 경계에 찌꺼기가 있을 때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나치게 많은 수치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깎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는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경계에 대한 이제 대비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 효과 적절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서플레이션인가요? 예, 스플릿 서플레이션. 자, 여기에서는 디세츄레이터, 즉
이 경계, 특히 이 경계 부분이 조명에 의해서 촬영을 할 때 조명에 의해서 이 색상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색상이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합성이 되는 이 영상과 이렇게 색상의 차이가 난다면 실제 이 공간에서 촬영이 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도 값을 이제 여기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수치를 좀 높여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흑백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인지, 그 다음에 스필, 루마, 뭐 이런, 여기 루마 이제 밝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맨 아래쪽에 컬러 커렉션이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서 색보정 작업을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인데요. 뭐 실제로 뭐 색보정의 전문 그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자, 뭐 즉석에서 여기서 색보정을 해준다면 세츄레이션과 휴, 루미넌스, 즉 채도와 색조,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설정을 여기에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촬영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과 지금 야외에서 촬영된 영상의 색상의 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합성이 되면 역시 이제 공간감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의 색 보정을 통해서 같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세츄레이션이라든지 슈라든지 루마를 통해서 색상에 대한 동기화를 맞춰 줄 수가 있겠죠. 자,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울트라 키죠. 울트라 키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한 지금 크로마키 작업에서는 이 울트라 키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키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자, 아예 그냥 울트라 키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매트를 통해서 촬영이 되지 않은 그런 영상은 지금의 이제 울트라 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키 작업 역시 전문 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플러그인도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이런 툴에서는 키 작업을 위한 전용 플러그인을 또 제공을 해 줍니다. 만약 프리미어에서 키 작업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문 크로마키 툴을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키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